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롤링 인 더 딥의 발표를 맡게 된 오건오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에서는 프로젝트 사전 기획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팀 구성에서는 팀원들 소개와 맡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행 절차에서는 프로젝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는지를 표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번째 수행 결과에서는 완성된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들을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기능 시연한 뒤에 팀원들의 소감 발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시장 현황, 기획 의도, 벤치마킹, 주요 기능, 기술 스택, 수익 구조,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프로젝트 명인 롤링 인 더 딥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롤링 인 더 딥은 아들의 롤링 인 더 딥이라는 노래에서 영감을 받은 표현으로 심야에서 롤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 현황입니다. 저희 팀은 실제로 운영되어도 경쟁력이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그 오브 레전드는 10년 이상 서비스되어 온 장수 게임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유저는 계속 유입이 되지만 게임의 복잡도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3년 초에 추가된 밀리오를 포함해서 163개에 달하는 챔피언과 각 챔피언마다 존재하는 4개의 스킬, 수많은 아이템과 소환사 주문, 룬 등 게임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소는 정말 많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정보를 숙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OP.gg와 같은 전적 검색 사이트가 여전히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적 검색 사이트가 유저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초보 유저들은 이런 과도한 정보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열거시 구조로 인해 필요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 사이트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3월 전적 검색 사이트들의 트래픽 통계입니다. OP.gg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압도적인 방문자 수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목했던 사이트는 포우입니다. 타 사이트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탈률과 높은 방문 페이지 수, 높은 잔류 시간은 포우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충성도를 보여줍니다. 한때 국내 1위였던 만큼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앞서 조사한 시장 현황을 바탕으로 저희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롤링 인 더 딥은 타 사이트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유저들을 좀 더 오래 머물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이트들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로 인한 피로감, 한눈에 안 들어오는 정보 나열식 웹 환경, 정보만 확인하고 끄는 웹사이트, 소통의 창구 부족입니다. 그리고 롤링 인 더 딥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제된 데이터 제공, 개인 성향에 맞춘 데이터, 눈이 편하고 선택의 고뇌를 줄이는 환경,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커뮤니티 기능 강화로 더욱 활발한 유저 간 소통, 빠른 실력을 위한 고수의 개인 트레이닝입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저희가 벤치마킹했던 사이트는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op.gg입니다. 롤을 플레이해본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개인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벤치마킹한 사이트는 순고입니다. 순고는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간단한 요청서 작성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순고의 이러한 서비스를 접목시켜 보수 유저와 초보 유저 간의 멘토링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롤링 인 더 딥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카운터픽 기능입니다. 초보 유저든 아니든 적팀의 챔피언을 상대로 어떤 챔피언을 골라야 할지는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저들의 고민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간단한 조작으로 적 챔피언 대비 승률과 라인킬 확률이 높은 챔피언을 추천해주는 카운터픽 기능을 메인 페이지에 넣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유저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커뮤니티는 웹사이트의 수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저희는 프로젝트의 3가지 게시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유저들과 챔피언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략 게시판, 같이 게임을 플레이할 유저를 구할 수 있는 롤메이트 게시판, 유저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질문 게시판이 그것입니다. 셋째, 멘토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저티어 유저는 실력 향상을, 고티어 유저는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챔피언 통계와 소환사 전적은 경쟁 사이트에서 이미 훨씬 디테일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정제해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간 저희 팀에서 사용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롤링 인 더 딥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 의뢰를 하면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노출하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보 유저와 상위 유저의 매칭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B2C, C2C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데이터로 지친 유저들에게 더 보기 쉽고 직관적인 웹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적을 분석하고 공유하는 것에 흥미 유발 요소를 추가해서 유저 참여도를 향상시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잘 맞는 팀원을 구하고 고수에게 멘토링을 받는 등 커뮤니티 접근성을 증대합니다. 게임을 오래 해왔지만 성적이 부진한 유저들이나 초보 유저들에게 효율적인 실력 향상을 유도합니다. 다음은 저희 팀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롤링 썬더입니다. 팀원들의 번뜩이는 영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팀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맡은 역할과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고 있는 오건호라고 합니다. 팀장으로서 회의 진행, 의견 조율, 기획, 일정 관리, 발표 등을 맡아서 했고 프로젝트 내에서는 핵심 기능으로 멘토링 시스템 전반과 부가 기능으로 FAQ, 고객 문의 게시판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팀원 이태현님입니다. 이태현님은 핵심 기능으로 회원 관련 기능 전반과 챔피언 통계를 맡았고 부가 기능으로 관리자 기능, 공략 게시판 등을 맡았습니다. 이태현님이 저희 프로젝트의 머신러닝 파트를 전담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담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팀원 김시현님입니다. 핵심 기능으로 소환사 관련 기능 전반과 부가 기능으로 결제 기능 구현해 주셨습니다. 팀원 박민규님입니다. 롤메이트 관련 기능 전반과 즐겨찾기 기능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시작할 당시 노션을 도입하셔서 업무 관리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엔지니어 최희정님입니다. 실시간 채팅 기능 전반과 알림 기능, 질문 게시판 등을 구현하셨고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엔지니어 최영로님입니다. 핵심 기능으로 카운터픽 기능 전반과 챔피언 관련 기능 일부, 부가 기능으로 공지사항 게시판을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DB 성능 관리와 프로젝트 버전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롤링 인 더 딥은 총 47일이라는 개발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히스토리를 작성하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가 프로젝트 완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노션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팀 프로젝트 특성상 서로 공유해야 할 정보가 많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기획안이나 스토리보드 등 제작에 필요한 문서들을 노션으로 공유하고 회의 일정이나 업무 부여 등을 노션으로 공지하면서 혼선을 최소화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여가 시간에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틈틈이 코드를 공유하고 병합하면서 저도 팀원들의 기능을 검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개발 기간 동안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 당시 만들었던 메뉴 구조입니다. 대메뉴랑 소메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구현된 메뉴는 이렇습니다. 부트스트랩의 사이드바를 활용해서 웹페이지의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각 대메뉴가 아코디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보이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롤링 인 더 딥의 DB는 62개의 테이블을 보유하고 있고 28기가에 달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 사진은 실제로 저희가 제작해서 게임아이 측의 컨펌을 받은 ERD입니다. 테이블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면서 동시에 개인 간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유저 경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교화를 세분화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62개에 달하는 테이블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30만 개에 달하는 게임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특성상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싶었지만 용량이 크게 늘어났을 때 DB의 성능 저하 문제가 있어서 몇 번의 초기화 끝에 30만 개의 게임을 활용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제가 데이터 전처리에 활용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는 넘파이와 판다스를 활용했고 데이터 시각화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시본, 플로틀리를 활용했습니다. 머신러닝에는 사이파이, 사이킨런, 인밸런스드런, XGBoost 등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팀원이신 이태현님께서 본인이 담당한 머신러닝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프로젝트 롤링 인 더 딥에서 머신러닝 파트를 맡은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기능으로 첫 번째로 AI 스코어를 구현을 했는데요. 저희는 AI 스코어를 피처로 승률, 픽률, 밴율, 메타 스코어를 이용하였고요. 이거를 피처로 이용해서 0부터 100까지의 값으로 환산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저희가 모델로 사용한 것은 저희 지도학습으로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정규화 기법과 트리 앙상블 방법을 결합한 강력한 회귀 모델인 XGB 리그레서 모델을 사용했고요. 학습에 사용된 정답 레이블은 각 특성에 주관적으로 저희가 가중치를 적용시켜서 모든 값을 합산하여 0부터 100까지의 값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고요. 이러한 데이터의 주관성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각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머신러닝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AI 스코어는 챔피언 티어와 다른 데이터로 조금 더 챔피언에 대해서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였습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저희 AI 스코어 개발 초기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현재 실선은 저희의 실제 값이고요. 점선은 예측 값입니다. 굉장히 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 과대적합으로 교차 검증 당시에 매우 큰 오차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학습을 미리 종료시키는 조기 종료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모델의 복잡성을 줄여서 과대적합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저희가 교차 검증 평균이 0부터 100까지 점수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4점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신러닝 두 번째 기능입니다. 저희 챔피언 티어를 구성을 했고요. 저희 챔피언 티어는 승률, 픽률, 밴율, 메타 스코어 앞에 AI 스코어와 동일하게 이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하나의 피처로 AI 스코어를 또 이용했습니다. 1부터 5티어로 그룹화하여서 유저들이 한눈에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저희는 이런 기능을 비지도 학습인 K-민스 모델을 사용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으로 데이터 구조나 패턴을 파악하여서 비슷한 편집끼리 분류하여 티어를 결정하였고요. 저희가 클러스터를 결정할 때 엘보 메소드를 통해서 적정 클러스터 개수를 확인하여서 4개의 클러스터를 확인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 클러스터 값을 5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초기 개발 당시에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4개로 설정하였으면 데이터 스케일링 이후에도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한 개의 클러스터를 제외한 3개의 클러스터가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클러스터의 개수를 5개로 증가를 시켰고요. 개발 후기 당시에는 데이터 스케일링을 한 번 더 하고 클러스터를 5개로 증가시킨 후에 비슷한 분집끼리 잘 분류된 것을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팀원들끼리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여서 각 클러스터가 몇 티어인지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머신러닝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롤링 인 더 딥은 29개의 컨트롤러, 222개의 비즈니스 로직, 42개의 뷰를 보유한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개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바 파일의 경우에 코드만 몇백 줄이 되는 경우도 많고 1000줄이 넘어가는 JSP 파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기획했던 유저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우리 웹사이트가 서비스 된다고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좀 더 견고하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웹페이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카운터픽 기능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화면에서 포지션과 상대 챔피언을 선택하면 아래에 나온 것처럼 통계를 분석하여 챔피언을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챔피언 선택면 하단에 보면 추천 빌드 버튼이 있고 그걸 누르면 해당 챔피언의 추천 빌드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유저 커뮤니티 기능 중 하나로 유저들이 특정 챔피언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략 게시판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롤메이트입니다.
게임을 같이 플레이할 사람을 원한다면 해당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아서 해당 글의 작성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게시판입니다. 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유저들끼리 묻고 답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서 앞서 소개한 두 가지 게시판과 함께 유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멘토링 기능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유저들이 맞춤 멘토 설문을 작성하게 되면 최적의 멘토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추천받은 멘토의 프로필 화면을 넘어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1대1 상담이나 수업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멘토나 멘티들이 자신의 멘토링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 멘토링 기능입니다. 다음은 챔피언 티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측정한 챔피언의 티어와 AI 스코어를 확인하고 순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대체로 빌드 추천과 매치업 통계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소환사의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레벨, LP, 승률 등 기본적인 소환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환사의 상세한 게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최근 전적 20게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링 인 더 딥의 완성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처음 기획했을 당시보다 실제 구현된 기능들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 당시 미숙했고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완성도를 높이고 퀄리티 있는 기능을 완성시키기 위한 팀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능 실현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웹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카운터핏 기능이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회원 가입부터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중복 체크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소환사 계정을 선택해서 회원 가입 단계에서 소환사 계정을 넣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완료되고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되면 본인의 프로필 사진이 여기 뜨고요. 1번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1번 회원이라고 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는 저희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바코드 형식으로 좀 깔끔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카운터핏 기능을 설명하자면 상단에 이제 라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라인을 고르고 직업군은 넣긴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를 선택하시면 편합니다. 상대 챔피언 같은 경우는 실제 게임에서 상대가 어떤 챔피언을 픽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정하게 되면 이 상대 챔피언의 이제 다른 승률이나 라인킬 확률이 높은 챔피언들을 위주로 5개를 추천을 해줍니다. 이 중에 고르셔도 되고 여기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빌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챔피언 관련 빌드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보이고요. 추천 룬, 추천 스펠, 시작 아이템 신발, 아이템 빌드, 추천 스킬 빌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스킬에 이렇게 올리면 꿀팁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챔피언 티어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챔피언 티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티어랑 AI 스코어를 매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승률, 킹률, 백률 순으로 순위를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선택할 수 있고요. 챔피언을 누르게 되면 챔피언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챔피언 상세 페이지는 아까 보셨던 추천 빌드와 보다는 훨씬 더 상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쉬운 챔피언, 어려운 챔피언들이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고요. 룬도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추천 스킬 빌드와 시작 아이템, 신발, 아이템 빌드, 신화 아이템이나 일반 아이템, 승률이 높은 그런 아이템들을 추천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카운터 통계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환사 랭킹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환사 랭킹 페이지는 티어, 레벨, 그리고 LP 포인트 기준으로 쭉 순위가 정렬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해당 소환사의 챔피언 통계, 그리고 매치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20게임에 대한 요약 통계가 이렇게 좌측에 보실 수 있고요. 그 포지션별 픽률이랑 자주 플레이한 챔피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게임에 대해서 세부적인 통계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아이템들을 사용했는지, 어떤 챔피언을 선택했는지, 어떤 룬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랭킹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챔피언 공략 게시판이고요.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눌러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한다면 글을 작성해서 원하는 챔피언을 선택을 해서 공략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한 글에는 댓글도 달 수가 있고요. 그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수정도 가능하고 댓글 수정도 가능하고요. 댓글 삭제, 뭐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게시글 삭제도 가능하고 검색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뭐 여기 챔피언을 선택해서 해당 챔피언에 대한 공략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음 롤메이트 게시판입니다. 롤메이트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같이 하실 분을 구하는 이런 게시글을 작성한 후에 다른 사람의 뭐 글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고 해당 글의 주인이 허락을 하면 매칭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계정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댓글을 달게 되면 다른 회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댓글을 작성하고요. 그 작성자의 페이지로 가서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매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질문 게시판이고요. 질문 게시판은 질문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스크랩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스크랩한 기능에 대해서 스크랩 취소,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태그를 달아서 해당 태그에 대한 게시글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챔피언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멘토링 기능입니다. 맞춤 멘토 요청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접속 중인 회원의 티어가 나오게 되고요. 되고 싶은 포지션을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되고 싶은 챔피언을 고르게 됩니다. 보시면은 해당 소환사의 전적이 이블린이 높게 나와서 상단에 있는데, 다른 챔피언을 검색해서 원하는 챔피언을 넣을 수 있고요. 목표로 하는 티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니까 브랜드 마스터로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또 있고요. 챔피언은 어떤 걸 골랐느냐, 라인은 어떤 걸 골랐느냐에 따라서 태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소환사를 이기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나만의 목표가 있다 이런 것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들을 골라주고요. 멘토의 스타일을 고르는 부분이고요. 멘토의 경력을 고르는 부분.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최적의 멘토가 추천이 되게 됩니다. 들어가면 해당 멘토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멘토의 어떤 평점이나 리뷰 횟수나 수업 횟수 같은 것들이 표기가 되고 밑에는 어떤 소환사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해당 멘토의 전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질문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해당 멘토가 선택한 태그들이 뜨게 됩니다. 밑에는 멘토 소개, 경력, 그리고 특화 포지션 어떤 걸 골랐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해당 멘토의 리뷰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리뷰가 없으니까 다른 페이지로 가보시면 리뷰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소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죠. 좀 괜찮은 멘토인 것 같다 하면 수업 신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뭐 1대1 상담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들어갑니다. 이 상담을 진행하는 이렇게 이블리 연구수정이 보낸 메시지가 해당 멘토한테 뜨게 됩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수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포인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포인트가 있네요. 아까 처음에 가입했던 회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회원으로 지금 수업 신청을 하게 되면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고 이렇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결제를 하게 되면 카카오페이 API를 활용하는 모달이 뜨게 되는데 실제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됐고요. 다음 들어와서 수업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수강 신청이 되고요. 다음은 목록으로 넘어가서 뭐 해당 멘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목록으로 가서
다양한 멘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태그로 찾을 수도 있고요. 세 개의 태그를 가지고 있는 멘토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정렬 순서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고요. 마이 메뉴엔 대시보드라고 이제 회원의 어떤 개인적인 게임 승률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 승패랑 어떤 평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솔로 랭크 어떤 기록들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 이렇게 충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갑 페이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충전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또 결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변경된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할 수가 있고요. 멘토 회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일반 유저가 멘토 회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멘토 회원이라서 일반 회원으로 전환이 됐는데 아까 일반 회원으로 가서 멘토 회원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본인이 멘토로 활동하게 됐을 때 어떤 본인의 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작성할 수 있고요. 특화 포지션은 2개 정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특화 챔피언은 3개 정도로 선택할 수 있고요. 각 라인별로 특화 챔피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가능 시간도 이렇게 게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저장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토의 태그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수업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작성하게 되면 멘토 찾기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수업 신청 내역이랑 멘토 소개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멘토링인데요. 마이 멘토링에서는 멘토링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페이지고, 지금 최연소 틀리 착용자님이 1번 회원이어서 보이진 않지만, 멘토 회원을 전환하게 되면 도움이 필요한 멘티 목록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멘티들의 그 멘토 요청서 부분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견적서를 작성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멘티의 어떤 성화서 전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낸 견적서 내용을 쭉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고, 삭제도 되고,
내가 신청한 수업 목록이 쭉 나오고요. 대기 중인 경우에는 신청 취소를 할 수 있고, 수업 완료된 경우에는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하면 아까 그 프로필에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진행 중인 해서 그 수업의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멘토의 개인 페이지로 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수강 신청한 멘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락 거절을 해가지고, 수업 진행하고 싶으면 수락을 눌러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수업 진행하고 완료가 되면 완료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찜한 멘토 목록이 옆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눌러서 들어가면 멘토 프로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록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본인에게 달린 리뷰를 관리하는 페이지고요. 내가 작성한 리뷰도 있고, 나한테 달린 리뷰도 있고, 와서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자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로그인하게 되면 여기 어드민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되고요. 관리자 페이지는 CSS는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자가 보는 페이지라.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체크해서 공지를 삭제해 줄 수도 있고,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관리자가 볼 수 있는 회원관리 페이지입니다. 현재 웹사이트에 몇 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광고 관리 페이지인데, 만약에 누가 광고를 넣게 된다면 광고주 이름이랑 업체 이름,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고할 건지, 광고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이고요. 여기서 유저들이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댓글을 또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FAQ고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게시판이고요. 고객들이 웹사이트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묻고 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질문을 등록할 수가 있고 답변 대기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답변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관리자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의 경우에 답변 내용이 보이게 되고요. 검색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하고 여기까지가 기능 지원이 완료된 거고요. 네. 기능 시험 끝났고요. 한번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감 발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우리 프로젝트가 점차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준 팀원분들 감사합니다. 블랙 썬더 팀의 엔지니어를 맡은
형우고요. 팀원들과 협력으로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난관들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정말 프로젝트 내내 즐겁게 했습니다. 작업을. 고생한 팀원들 모두의 노력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협력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게 돼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랑 도구를 배우고 활용하는 기회를 가지며 더 나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생하신 팀장님, 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부족한 점도 많아서 저희 스스로 공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고요. 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팀원들 마지막까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큰 규모에 좀 막히기도 하고 기능 구현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팀원분들 즐겁게 서로 도와가면서 작업하는 모습도 보고 또 힘내서 우리도 버텨가면서 디버깅하면서 하는 모습 보고 저도 같이 힘내서 용기 얻어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했습니다. 팀원들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 보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도움 주신 게임아이 김기찬 연구원님, 게임아이 김민성 연구원님, 그리고 저희 담당 선생님이신 차지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신 팀원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종료하겠습니다.